쌓인 공격 다시 제대로 돌아가야 할 텐데요. 네덜란드로서는요. 왼쪽에서 크라모가 다시 한번 데헤이즈 공을 놓쳤는데요. 자, 잘 주저 봤죠? 순간적으로 오히려 열렸어요. 그런데 또 막히네요. 선방이에요. 이게 막힙니다. 네. 룬츠브라텐의 선방 또 한 번 터집니다. 이렇게 되면 네덜란드로서는 기분이 좋지 않아요. 기분이 네. 좋지 않고요. 이거 넣을 줄 알았는데 라는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완벽한 노마크 찬스와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지금 이런 찬스를 놓쳤다라는 건 굉장히 아쉬움이 남을 거예요. 하지만 네덜란드도 선방은 있습니다. 리처스의 선방. 네. 그리고 네덜란드가 빠르게 공격을 엮어갈 수 있을까요? 공격에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네덜란드로서는요. 내주죠. 네. 옆에도 일단 봤는데요. 밀었다는 판정. 그렇죠. 다시 한번 공격 시작합니다. 네덜란드 데헤이즈. 판데헤이즈 된. 다시 한번 데헤이즈. 옆에는 크라머가 있고요. 스미츠가 다시 한번 내준 곳. 자, 수비가 미리 움직여지는 걸 알았더라면 오펜스 파울이죠. 오펜스 파울. 이번에 수비 네. 깔끔합니다. 잘 막았어요. 야콥센. 이거 다시 오프다리 들어왔어요. 네. 지금 수비가 네. 우선 움직임이 약간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그 찬스를 끝까지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옵트달은 지금 화면 바깥에서 본트에 집중 견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공격 진영에는 노르웨이 선수들 4명밖에 없습니다. 이제 들어오죠. 3위 아웃을 충분히 해줘야겠죠. 옵트달 잡고요. 본트가 따라붙고 있고 네. 뒤로 내준 거 슛! 아, 들어갑니다! 정말 잘 달려 들어갔습니다. 네, 야콥센. 그리고 네덜란드 이어지는 역습, 빠른 역습이에요. 공격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외곽으로 빼냅니다만 네덜란드 자신의 팀 컬러 잃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기세 살려나갈 수 있을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데헤이즈, 크라머. 그러려면 이번 공격이 중요한 거죠. 자, 바로 뒤로 연결을 빼주고요. 했죠? 오른쪽 찬스가 본트가 이것을 놓치네요. 놓칩니다. 네. 공 잡은 것은 노르웨이의 옵테달. 옵테달 다시 한번 빼주고요. 몰리드에서부터 다시 한번 공격 시작됩니다. 노르웨이 야콥센. 몰리드.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을 보나요? 이번에는 흘러간 공 다시 놓친 것도 주워서 넣었어요. 네. 끝까지 자신의 볼에 책임지는 그런 장면. 네, 몰리드 선수. 떨어진 공 리바운드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선수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뚫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요. 그렇죠. 네덜란드는 자, 조금 어려워졌는데 네, 이번엔 잘 좋아요. 찔했어요. 네. 판데 헤이즈덴. 판데헤이즈덴 선수가 네. 지금 이 팀에서 굉장히 고군분투해주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전반전부터 말이죠. 18대 12, 6점 벌어진 상황입니다. 네, 오히려 반대쪽 지금 백에서 이런 1대1 핸딩이 좀 나와줘야 돼요. 판데 헤이즈덴만 고군분투한다고 해서 이기는 핸드볼이 될 수는 네, 없거든요. 좋아요. 지금 손수비도 굉장히 좋았고요. 네, 지금 이런 기세를 조금만 더 몰고 나간다면 하는 생각이 아쉬움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노르웨이는 이번엔 밀었어요. 네. 밀었는데 네.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금같이 그냥 몸을 부딪히면 오펜스 파울이 될 거를 왜 손으로 밀었는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수비 판단이 좋지 않았고요. 네. 7m 드로우가 되겠죠. 크리스티안센이 던질 준비를 합니다. 7m로 성큼성큼 다가오는 크리스티안센. 그리고 리처스가 잡을 준비를 합니다. 스텝을 움직여 보면서요. 이 한 방 들어갑니까? 들어가네요. 크리스티안센. 크리스티안센 공을 성공시키고 네. 옵트달과 교체가 되어서 코트 바깥으로 나갑니다. 천천히 공격 이어지고 있죠. 네덜란드입니다. 공격권. 관중들도 수준 높은 플레이니까 응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요. 판데이즈덴 왼쪽에서 내준 것 하지만 오펜스 파울이란 판정. 노르웨이 다시 천천히 공격을 이어갑니다. 옵테달이 올리드를 보고요. 다시 천천히 드립해 나갑니다. 다시 한번 야콥센. 몰리드는 네 이번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잘 반칙이라는 끌어줬어요. 판정. 네. 그 전에 손 잡은 것이 좋았죠. 옵테달이 옆에 버티고 있습니다. 본트가 집중 마크하고 있는데요. 네. 앞에서부터 이렇게 잡는 플레이, 이런 것들이 또 요구되었었는데요. 전반전. 그렇죠. 야콥센 중거리 막아냅니다. 리처스. 네. 리처스가 제대로 막아내네요. 네덜란드 이렇게 되면 기회를 다시 한번 잡습니다. 7점까지 벌어진 것 좁혀야 할 텐데요. 네덜란드로서는요.
반대 헤이즈 대 헤이즈 크라머. 이 삼각편대가 또 뭔가 보여줘야 할 텐데. 그렇죠. 돌아 들어간 선수, 그리고 왼쪽에 스미츠가 다시 한번 공격. 피버 찬스. 피버 찬스인데 그 전에 일단 반칙. 네, 우선 뭐 수비가 크게 나오지 않지만 6미와 7미 사이에서 인계 수비가 굉장히 탁월한 팀이에요. 노르웨이 팀이. 수비도 잘하는 팀이에요. 그렇죠. 노르웨이. 뭐 공수. 움직임 크게 없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뒤로 빼는 플레이는 좋았는데 슛! 약했죠. 막힙니다. 막혀요. 옵테달 공 잡고 공격권은 노르웨이에게로. 본트가 다시 앞쪽에서부터 막고 있는 플레이. 이것이 노르웨이에 대해서 네덜란드가 찾은 해법인가요? 네, 하지만 우선 뭐 네. 전격적으로 지금 옵테델 선수를 이렇게 마크를 해주지 않으면 1대1 상황에서 막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걸 막고 있는데도 옵테달이 더 빠르게 공을 또 낚고 채가는 모습. 네. 공격권은 일단 네덜란드 넘어가고요. 이번에는 네덜란드의 공격인데요. 스미츠가 공 잡는데 캐칭이 좋진 않았습니다. 왼쪽에 들어온 선수는 16번 달고 있는 쿠익이 들어왔어요. 데헤이즈에게 내주고 반데헤이즈 된 데헤이즈. 일단 스넬던 대기하고 있는데 피버 플레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피버 플레이가 나와줘도 될 법한데요. 네. 노르웨이의 수비. 들어가죠? 본트. 각이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본트 선수가 지금 들어갈까 말까 주춤했는데요. 네. 기왕이면 아예 밑에서부터 잡고 차고 올라와서 각도를 좀 더 넓혀볼 필요가 있었어요. 워낙에 각이 좁았던 방금의 슈팅. 네. 공격으로 성공되지 못하고요. 공격권은 오히려 노르웨이에게로 넘어갑니다. 크리스티안센 직접 때려도 되는 거리예요. 자, 1대1 한번 돌리고 쳤죠? 들어갑니다. 어깨를 잘 돌리면서 수비를 속였어요. 네덜란드로서는 8점까지 벌어졌습니다. 많이 그렇죠. 벌어졌어요. 지금 후반전 들어서 지금 골을 성공시킨 게 거의 없어요. 그렇습니다. 룬트브라텐이 잘 막아주기도 했지만 네. 조금 더 적극적인 플레이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슛! 슈팅이죠. 이번에 꽂혀야지. 이런 것이 네. 필요합니다. 쿠익. 이런 플레이를 원했던 겁니다. 네덜란드는요. 그렇죠. 쿠익 선수라든가 뭐 폴만 선수, 크레머 선수, 뭐 그다음에 판굴릭 판굴릭. 선수, 네. 전부 다 중거리 슛이 월등한 선수들이에요. 그렇습니다. 달려나가고 있는 메르크. 뒤에서 잡으면 무조건 퇴장이죠. 네덜란드 스미츠가 퇴장이 당하네요. 네. 퇴장 선언 5번 달고 있는 스미츠 선수. 그리고 파울로 다시 한번 공격권 잡아갑니다. 20대 13. 공 잡는 것은 노르웨이. 크리스티안센, 옵테달. 오른쪽으로 빼주고 다시 한번 옵테달 공 잡아서 직접 때릴 수 있는 선수입니다. 옵테달은요. 크리스티안센 골 잡았습니다. 같이 수비와 수비 사이를 바로 돌파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이런 능력을 가진 선수들이 노르웨이 팀에는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네덜란드의 수비가 만만한 수비가 아닌데요. 그렇죠. 마치 그냥 갈대 젖히듯이 젖혀서 넣었어요. 제대로 꽂아 넣었고요. 21대 13이 됩니다. 후반전 10분 향해 가고 있는 상황. 다시 한번 공 잡은 것은 로제말렌 네덜란드. 뒤에 본트를 보고요. 로제말렌 쿠익. 자, 이제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해야죠. 이 아, 패스가 미스가 정확지 나왔어요. 않고요. 네. 수적 우위도 가지고 있어요. 노르웨이는요. 잘 봤나요? 잘 봤죠? 뒤에 선수가 있거든요. 네. 다시 한번 이번에는 뒤쪽에서 밀었기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파울이 선언됐어요. 네덜란드로서는 힘겨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요. 교체돼 들어오는 것은 17번 달고 있는 스트롭 선수. 스트롭이 들어왔어요. 스트롭과 스넬더는 수비도 괜찮는데 네. 사실 피버 플레이를 이용하는 팀이 아니에요. 노르웨이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백의 벽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우선 뭐 피버 선수는 수비를 한쪽으로 몰아줄 수 있는 그런 능력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몰아진 수비를 이런 공간이 열리는 것을 다시 한번 또 골로 연결시키는 13번 스벤센. 네. 우선 골에 대한 결정력이 노르웨이 선수들이 훨씬 강합니다. 이런 사소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한 끗 차이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점수로는 그렇죠. 22대 13. 큰 차이로 벌릴 수 있죠. 그렇습니다. 초반에 그 팽팽하던 점수는 이제 약간은 균형추가 좀 기울었습니다. 노르웨이 승기를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슛을 슛! 때리나요? 하지만 벗어나네요. 벗어났어요. 로제말렌이 슈팅이 있는 선수들 일단 벗어납니다. 네덜란드 일단 공격권을 뺏기고요. 노르웨이가 공을 차근차근 천천히 정확하게 빼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피벗을 향했는데 네. 우선 파울로 네덜란드 끊어냈죠. 네. 선수들도 가로채기라든가 카팅 같은 거 굉장히 잘하는 팀인데 오늘 그런 모습 한 번도 볼 수 없거든요. 패스가 정확하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패스웍이 워낙 노르웨이 팀이 빠르고 정확하기 때문에 그걸 지금 꺼내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공이 빠르니까요. 빅골 체육관 A조에서 경기를 했을 때 카메라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패스웍을 보이기도 했답니다. 이번에는 슛인데요. 꽂히네요. 꽂힙니다. 들어갑니다. 넬스테보의 17번 교체돼 들어온 넬스테보의 상당히 인상적인 슈팅. 네. 뭐 선수들이 지금 거의 다 교체가 됐는데도 네. 모든 선수들이 교체가 됐을 때도 변함이 없어요. 슈팅력이라든가 그렇습니다. 뭐 패스웍이라든가. 네덜란드를 상대로 잦은 교체 플레이를 펼쳐주고 있는데 네. 그것이 또 먹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뭐 체력적으로 선수들 체력 안 안 배도 배도 되고요. 선수 오히려 보호 차원도 되고요. 네. 노르웨이 선수들이 지금 굉장히 적절하게 자기네들 컨디션을 잘 이용해주고 있어요. 이번에는 중거리까지 골대를 맞고 벗어나네요. 네덜란드 네. 회심의 일격이었는데 무위로 돌아갑니다. 23대 13 10점 차가 됐어요. 골키퍼로부터 공을 시작하는 심판. 옵트다리 공 잡으면서 다시 한번 공격권 노르웨이가 가져갑니다. 본트는 나와 있는데 옵테달이 없어도 공격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노르웨이입니다. 그렇죠. 우선 뭐 나오기 전에 대회를 나오기 전에 네. 5명의 선수로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연습을 많이 했을 겁니다. 이번에 중거리 슛 보셨습니까? 네. 그냥 이것은 정말 위협적이에요. 이런 그렇죠. 선수들이 대한민국과 상대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순간적으로 놀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뭐 대한민국도 강팀이니까요. 그렇죠. 우선 또 상대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유럽 선수들이- 모든 스포츠는 상대성이라는 것이 네. 있습니다. 슛! 들어갔죠. 이번에 들어가네요. 네. 자, 쿠익 선수. 이런 모습 지금 계속 시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수비 선수가 나오게끔 하면 그때 스넬다라 들어가야죠. 피벗이 들어가야죠. 찬스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끌어내려는 슈팅. 그것이 또 필요합니다. 24대 14. 노르웨이 다시 한번 선수 교체가 있죠. 뒤에는 크리스티안센. 이번엔 오른쪽에 위치를 합니다. 중원에서. 이번에는 그렇죠. 뺏어냈나요? 수비 좋아요. 손수비는 좋았습니다만 일단 반칙 선언이 됩니다. 공격을 저지한 데 의의를 둬야죠. 그렇죠. 크리스티안센. 자, 피벗 찬스죠. 피벗을- 수비 좋아요. 수비선. 피벗 플레이는 네. 아주 위협적인 것처럼 나오지 네.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빠르게. 오른쪽에 아, 붙어 지금 있었는데 뭐 줄 곳이 순간적으로- 못됐죠. 네. 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아예 파울로 끊어지기를 바라고 그냥 유도했었어야 멈췄어야 돼요. 되는데 핀트가 약간 안 맞다는 느낌. 네. 패스 결도 그렇고요. 네덜란드가 약간 흔들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다시 공 잡은 노르웨이. 크리스티안센. 뒤에서 잡았는데 일단 파울은 불지 않았습니다. 건들면 안 되고요. 네. 슛! 또 들어가네요. 또 들어갑니다. 옴무 선수. 네. 교체돼 들어온 옴무 선수가 네. 슛을 성공시킵니다. 11점 차. 네덜란드를 상대로 11점 차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네덜란드도 컨디션이 아주 나쁜 것은 아닌데 네. 본트 선수는 수비에 집중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공격이 좀 원활하게 되지 않고요. 패스 미스도 가끔 나오고요. 이렇게요. 네. 우선 지금 뭐 계속 어이없는 실수가 또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후익 지금까지 선수, 뭐 네. 점수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서 급할 건 없어요. 조금 더 천천히 숨을 고르면서 가도 정확한 찬스를 만들어서 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야 되고 이렇게 급하게 해서 잔실수가 늘어나는 것은 결국 더 빠르게 침몰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슛! 또 네. 들어갑니까? 옴무! 자, 지금까지 노르웨이 선수들이 지금 수비를 놓고 위에서 때리는 슈팅보다 네. 보통 언더슛이라든가 날아가면서 런닝슛이 더 많거든요. 그렇다면 수비가 조금만 손 들고 움직여주기만 해도 이거는 브로킹으로도 잡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네덜란드 약간은 기세가 꺾여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 경기 결과까지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이 또 전적이라는 것이 있고요. 네. 슛! 이것이 또 막히네요. 이번에는
솔베리 골키퍼, 교체돼 들어온 솔베리 골키퍼가 선방해 냅니다. 자, 빠르게. 약점을 찾기가 쉬워 보이진 않는 노르웨이인데요. 이번에는 끊어내면서 다시 한번 노르웨이 공격권 가져갑니까? 크리스티안센에게 준공. 다시 크리스티안센. 넬스테베를 보고요. 다시 넬스테베. 직접 때리진 않겠죠. 그렇죠. 자, 돌아 들어가는 안쪽으로. 선수는 자, 직접! 아, 이것이 네. 꽂히나요? 자, 피버 선수가 브로킹을 쳐줌으로 인해서 그 틈을 이용한 슈팅을 노리고 있거든요. 네. 피버 찬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피벗이 슈팅을 지금 중거리 슛을 때릴 수 있게끔 자리를 미리 확보해 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공간을 만들어내는 피벗. 이번에는 수비 맞았다는 판정인가요? 네. 다시 한번 공격권 가져갑니다. 네덜란드. 상당히 또 좋은 경기를 항상 펼쳐주던 네덜란드인데요. 후반전 들어서 약간 잔미스도 보이고 노르웨이의 코치진에 이번에는 경고가 들어갑니다. 네. 약간은 머쓱해하고 있는 노르웨이 코치진. 뭐 과열 흥분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그렇죠. 경기 내용은 노르웨이에게 웃어주고 있거든요. 반대 헤이즈된 뒤로 빼주는데 이런 플레이 일단 이후에 판정을 하겠죠. 일단은 막아낸 후에 판정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선수 넘어져 있습니다. 일으켜 세워주고 있는 하엘 선수 본인이 네. 넘어뜨리고 본인이 일으켜 세워주고 본인이 자, 퇴장을 하엘 선수는 당합니다. 퇴장을 네. 당하죠. 그렇습니다. 사실 조금 비신사적인 행위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강하게 그렇죠. 밀쳤어요. 우선 뭐 본인의 힘이 주체가 안 돼서 네. 좀 강하게 넘어진 것 같은데 선수 표정으로 봐서는 어이없어하는 표정이거든요. 자기는 그렇게 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일으켜 세워준 것일 텐데 네. 일단 퇴장 당합니다. 심한 판정 오펜스 어쩔 수 파울이죠. 없고요. 오펜스 파울. 자, 그러면 이렇게 주춤주춤 들어갈 경우에는 네, 발이 빠른 노르웨이 선수들 오펜스로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위치에 서 있고 오펜스 파울 위치를 노릴 수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네. 스텝이 빨라요. 유럽 선수들은 스피드와 관계없이 스텝이 좀 느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노르웨이는 빠르네요. 그렇죠. 우선 노르웨이 선수들은 유럽 선수라고 말하기보다는 한국형 핸드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더 빠릅니다. 실제로 그렇게 배워오기도 했고요. 노르웨이가. 네, 우선 노르웨이 선수들이 언제부턴가 우리 한국 스타일의 플레이를 따라하기 시작했는데 유럽 스타일과 이 한국형 스타일을 접목하다 보니까 오히려 굉장히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한국의 좋은 것을 배워간 노르웨이. 대한민국은 또 대한민국 자, 플레이를 김동관 펼친다고 슛! 런닝 슈팅. 네.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네덜란드가 상대인데 더블 스코어가 됩니다. 후반전 28대 14입니다. 자, 상대적으로 네덜란드 선수들이 네. 슈팅에 자신감을 너무 잃어서 슈팅을 던진 개수도 얼마 되지 않을 뿐더러 그 상황에 맞춰서 또 잡 미스가 계속 일어났거든요. 그렇습니다. 기세는 조금 떨어져 있는 상황. 네. 또 이런 것이 어린 선수들의 경기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대한민국은 이런 경기를 보여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언제나 기세를 슈팅! 이어가야 돼. 이것을 잘 잡아냅니다. 뺐네요. 솔벨이 잡아냅니다. 그렇죠. 상당히 자, 이번에는 네. 파워가 없는 슈팅이 아니었는데요. 그렇죠. 제대로 뭐 잘 우리나라에서는 봤는데. 우선 네. 이렇게 잡는 골킵 웬만해서 잡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잡는 골킵이 더러 한 번씩 너무 약할 땐 잡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굳이 잡지 않는데 지금 뭐 외국 선수들은 이 볼이 워낙 잘 잡히고 왁스가 그렇습니다. 워낙 끈적거리기 때문에 뭐 잡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캐치가 돼요. 노르웨이 선수들 오늘 기세가 올랐다는 모습. 그렇죠. 반면에 네덜란드가 기세가 너무 떨어진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후반전 들어와서는 전반전 경기 양상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이 네. 또 들어가죠. 아, 또 들어갑니다. 자, 29대 14가 되고요. 우리나라 선수들하고 했을 때 그런 패기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아쉽네요. 노르웨이 선수들이 이렇게 쉽게 경기를 가져갈 것이라고는 사실 또 전력상 그렇지도 않고요. 그렇죠. 이런 들어갔죠. 플레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또 바깥쪽이죠. 바깥이에요. 자, 골키퍼를 완벽하게 속이고도 바깥에다 슈팅을 던지다 보니까 이렇게 자신감 없는 플레이가 나오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바깥으로 던진다는 것은 네, 이런 플레이와 비교하면 말이죠. 그렇죠. 자신감이 떨어져 있어요. 네덜란드 우선 기뻐하는 들어가든 안 노르웨이 들어가든 관중에. 골대 안쪽에다 던져야지만이 들어갈 확률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네덜란드 선수들 분위기 반전을 한번 꾀해봐야 될 것 같아요. 30점 고지를 밟았고요. 노르웨이 30대 14가 됩니다. 16점 차. 이런 자, 플레이 좋아요. 이런 플레이 나와야죠. 네. 로제 말렌 선수의 윙플레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일단 중원에서 다시 공격 시작해야 됩니다. 네. 노르웨이 공격 찬스. 약간은 이제 전진 수비를 펼치나요? 8번 달고 있는 리펜보르그 선수가 전진해 있고요. 자, 피벗 놓쳤죠? 놓쳤습니다. 역습 가능하고요. 자, 뒤에 반대 선수가 길게 볼 있는데 필요가 반대 있죠? 봤어요. 일단 스미츠 달려가는데요. 잡혔죠. 네. 잡혔습니다. 저지당하고요. 뒤에 스넬더. 다시 한번 스넬더에게 6번 폴만이 교체돼 들어오고 있고요. 공 잡은 선수가 폴만입니다. 리펜복. 쿠익. 폴만. 다시 뒤로 빼줍니다. 직접 슈팅하진 않고요. 네. 리펜보그 잡혔죠. 그 전에 잡혔습니다. 파울 선언됩니다. 네덜란드 공격권 가져가고요. 이어갑니다. 점수는 30대 15. 9분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30대 15입니다. 네. 우선 골 결정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점수가 크게 났죠.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는 좋아요. 잘 넣네요. 리펜보그 선수. 자, 제대로 저렇게 꽂아놨습니다. 자신감 네. 있게 돌파를 시도해야죠. 그렇죠. 이런 그림을 더 많이 보여줬어야 했는데요. 그리고 그렇죠. 더 많이 보여줄 수 있었던 팀인데 후반 들어와서 경기 양상이 급격하게 노르웨이를 향해 웃어주고 있습니다. 크리스티안센 다시 한번 자, 이런 높이 뛰어보는 플레이. 스카이 플레이 노려봤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나인 크로스죠. 이런 플레이도 사실은 웬만큼 자신감 차 있지 않거나 네. 왜냐면 성공률이 돌파, 높지 않은 슛! 플레이도 그렇죠. 그렇죠. 이젠 살아나나요? 이제 좀 자, 지금 하나요? 같은 슈팅이 필요한 네. 거예요. 그렇죠. 밀리더라도 끝까지 슈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옴무 선수는 2분 퇴장을 당합니다. 네. 기세가 피치가 약간 올라갔다는 느낌이지만 너무 늦지 않았나. 22분 후반전 22분 흐르고 있거든요. 네, 좀 늦긴 했어도 선수들 뭐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는 것이 그렇죠. 주니어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더 필요한 때입니다. 기세가 넘어갔다고 해서 계속 그 기세를 가져가서는 네. 안 돼요. 반전 언제나 그것이 29분 59초라도 항상 노력해야 합니다. 선수들. 그렇죠. 그것이 핸드볼이고요. 이번에 오버스텝이죠. 오버스텝. 네덜란드 빠르게 연결합니까? 자, 뒷점을 스넬더. 가야겠죠? 일단 뒤에 수비는 다 와 있고요. 한번 어깨 돌려보는데 잡혔죠. 네. 잡았습니다. 크리스티안센이 잡았고요. 우선 뭐 체격적으로 차이는 많이 나지만 네. 노르웨이 선수들이 가는 길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깨가 빠지지 않아서 잘 잡아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스넬더보다 웨이트가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슈팅이죠. 슛! 막아냅니다. 네. 리바운드 처리해내고요. 뒤에서 밀어서 라인 크로스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노르웨이 볼이 선언이 됩니다. 공을 잡은 선수는 5번 달고 있는 마르쿠센. 크리스티안이 다시 마르쿠센에게 왼쪽 9번 달고 있는 사나 솔베를 보고요. 중원에서 공을 달라는 제스처. 공 주고요. 한 손으로 공 잡은 이후에 경기장에 쿵 소리가 울릴 정도로 체육관에 울릴 정도로 선수가 우선 볼을 넘어졌습니다. 잡고 네.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죠. 근데 이번 퇴장. 그 공을 안 놓치려고 끝까지 양쪽에서 잡고 있다 보니까 우선 공중에 있던 사람이 더 위험했기 때문에 심판은 네덜란드 네. 12번 로제 말렌에게 7m 퇴장이 들어와 주어지죠. 로제 말렌의 퇴장까지 선언을 했습니다. 30대 17. 슈터는 크리스티안센 던지는데요. 슛! 들어가네요. 들어갔죠? 31대 17이 됩니다. 네. 후반전 23분 지난 상황에서 양팀 모두 한 명씩 퇴장 강한 가운데 쿠익 폴만 리펜보르가 폴만에게 내주고요. 네, 들어가죠. 뒤로 빼줍니다. 일단 네. 아직까지는 공격 이어지는데 또 한 번에 벨스미스가 이어졌죠. 하지만 뭐 그 전에 전에 파울이죠. 반칙 선언을 당했기 때문에요. 네. 폴만 쿠익 다시 폴만 리펜보르 폴만 빨라집니까? 자, 들어가죠? 잘 봤어요. 네, 골대 맞네요. 골대 맞네요. 역습 찬스죠. 자, 9번 달고 있는 사나 솔베리 슛 자, 골! 네. 32대 17이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 마지막 마무리를 끝까지 처리할 수 있는 선수들이 웃을 수 있어요. 지금 골대를 뭐, 끝까지 봤습니다. 네. 우선 파울이 불든 안 불든 간에 골대에 넣어놓고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파울을 부는 것은 심판이지 선수 본인의 플레이가 그렇죠. 아니거든요. 이번엔 다시 한번 또 골대 맞고요. 나오네요. 골대를 맞는다는 것 운이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너무 골키퍼를 피해서 자신감 없음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골대를 맞아요. 네덜란드 네. 선수들의 슛. 자,
우선 골대를 너무 많이 맞아도 우선 네. 선수들의 사기는 떨어지죠. 그렇습니다. 들어가야 될 것이 안 들어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마르쿠센. 다시 한번 마르쿠센. 뒤에 크리스티안센. 직접 때리지는 않고요. 웰스테보에도 슛! 있고. 또 들어가죠. 또 들어갑니다. 마르쿠센. 33대 13이 되고요. 후반전 5분 남은 상황. 33대 17. 강팀이라고 불려졌던, 그리고 그 강팀의 면모를 보여줬던 네덜란드. 네. 노르웨이를 상대로 고전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오펜스에서 파울이죠. 파울이 오펜스. 되고요. 자, 빠르게 줄듯 속공. 또 이것이 연결됩니까? 완전 캐치. 사나 솔베리 네. 또 넣습니다. 우선 뭐 유럽 선수들이 이게 한 손 캐치에서 빠른 슈팅을 연결하다 보니까 네. 뭐 팬들 뭐 핸드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너무 빠르고 재밌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왁스로 인해서 가볍게 그렇죠. 넣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를 하는 그런 아쉬움이 생겨요. 유럽 선수들이 쓰는 왁스는 뭐 손목을 뭐 고려를 하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 선수와 슈팅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끈적끈적한 왁스를 쓰거든요. 그렇죠. 우선 뭐 골킵 신발을 보면 알듯이 아주 새까맣게 왁스가 덕지덕지 묻었거든요. 볼만 막아도 그 왁스가 다 묻기 때문에 네, 엄청나죠. 이것 괜찮습니다. 이런 그림 8번 달고 있는 리펜보그 네. 런닝 슛. 하지만 약간 늦게 터지지 않았나 하고요. 34대 18입니다. 그만큼 노르웨이가 경기를 잘한다, 영리하게 그렇죠. 명석하게 잘 풀어간다라고 봐야 하겠습니다만, 우선 동등한 경기를 펼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의외로 네덜란드 팀이 너무 빨리 포기를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이 또 보였죠. 네. 그에 직접, 반면 네. 뭐 노르웨이는 뭐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고 있어요. 런닝 슈팅을 때리고 또 빠르게 백코트 하고 있는 네. 노르웨이. 30대 18에서 이번엔 네덜란드의 공격인데요. 폴만. 개인 능력이 없는 선수들이 아닌데 그렇죠. 런닝 슈팅도 때릴 수 있고요. 원거리 슈팅도 있는데, 그런 기량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아쉬움이 남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슛! 이렇게 그렇죠. 해야죠. 네. 이런 그림들이, 쿠릭 선수. 이런 그림들을 보여줄 수 있는 네덜란드 선수들입니다. 네. 34대 19. 네. 예선에서는 이런 모습을 진짜 다양한 슈팅 능력을 가진 선수들이 많았었는데 그렇습니다. 의외로 지금 노르웨이를 맞이해서 모든 선수들이 이런 자신감 있는 슈팅을 보여주질 않아요. 오히려 전반에 따라갈 때는 자신감이 좀 더 붙어 있었고, 그렇죠. 강팀이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그런 걸까요? 그렇죠. 그런 이번에는 잘 심리적인 봤어요. 네. 부담감이 큰 것 같아요. 자, 모엘커 끝까지 슛. 들어가야죠. 지금 뭐 네, 이것을 모엘커 선수가 정말 뭐 슈팅이 과감한 선수인데 네. 왜 이렇게 힘없는 슈팅을 던졌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그렇습니다. 물론 모습이에요. 골키퍼가 앞으로 잘 나왔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네. 이것을 오버 슈팅으로 처리하려고 했다가 타이밍을 놓친 모습이에요. 그렇죠. 오버 슈팅은 아예 자신감이 있거나, 아니면 골키퍼를 속일 수 없겠다, 내가 직접 슈팅으로 뚫을 수 없겠다고 할 때 가끔 나오는 슈팅이거든요. 이번에는 반칙으로 노르웨이 다시 한번 공격. 10m 들어가 선언됐죠. 자. 그리고 2분 퇴장까지 당하네요. 로제말렌 다시 한번 2분 퇴장 당합니다. 로제말렌 선수도 퇴장 2개고요. 공을 잡고 던질 선수는 뇌스테보의 왼팔 슈팅. 슛! 슛! 골대 골대 맞습니다. 나왔어요. 리바운드 처리. 자, 네덜란드 리바운드. 해냈고요. 달려갑니다. 네덜란드 달려가죠. 자, 빠르게. 오엘커가 내주고요. 폴만도 있고요. 또 사인이 맞지 여기서 않았어요. 다시 한번 사인이 맞지 않네요. 노르웨이로서는 오히려 역공당했을 때 뭐 그렇게 긴장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요, 계속 네덜란드가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렇죠. 우선 뭐 본인의 기량을 충분히 다 보여주기 전에 네. 이런 잡미스, 사인 맞지 않은 패스 미스, 그다음에 뭐 킥이라든가 뭐 이런 미스들이 너무 많았고, 또 골대 맞추는 이런 마무리 그렇죠. 슈팅이 불안정한 이런 모습도 많았고요. 그저 운으로만 볼 수 없었던 그런 플레이. 다시 한번 역습인데요. 네덜란드 빠릅니다. 원래 이 팀은 빠른 팀이에요. 다시 한번 반칙으로 끊어내는 노르웨이. 그리고 네덜란드 교체가 있습니다. 폴만 들어오고요. 경기가 끝날 때쯤에야 2분 퇴장이 풀릴 것이고요. 네덜란드 경기 끝날 때까지는 뭐 거의 5명으로 플레이를 해야겠죠. 좋아요. 그렇죠. 쿠익이 들어갑니다. 후반 들어서 지금 중거리 슛뭐한 4개 성공시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뭐 이 선수 자신감 이제 붙었다면 마무리까지는 열심히 한 번 더 슈팅을 던져줘야죠. 마지막
버저가 울리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죠. 쿠익 선수 몸 괜찮고요. 쿠익은 오늘 컨디션이 좋아 보입니다. 노르웨이 5번 달고 있는 마르쿠젠 오른쪽 살짝 열렸는데 본인이 직접 처리를 해내죠. 7m 들어오죠. 다시 한번 밀었다는 판정. 7m 드로우 35점을 향해 가네요. 심판이 일단 경기를 중지를 시키고요. 넬세보에가 다시 한번 던질 준비를 합니다. 공을 잡았죠. 넬세보에 7m 드로우 슛! 던집니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들어갑니다. 35대 20이 됩니다. 15초 남은 상황. 네덜란드 이것을 마지막 공격으로 만들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또 성공시켜야죠. 자, 본인으로서는요. 쿠익 들어갑니다. 네, 쿠익 선수 마지막까지 뭐 좋은 모습 보여줬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노르웨이 대 네덜란드의 본선 리그 1차전 3경기 노르웨이가 네덜란드를 35대 21로 대파했습니다. 네. 본선 경기 치고 너무 점수가 많이 나긴 했는데요. 네. 우선 네덜란드 선수들 전반전 너무 좋은 모습 보여주다가 순간적으로 확 무너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안타까웠던 장면이고요. 네. 그 반면 노르웨이는 오늘 뭐 시종일관 모든 선수가 최선을 다해주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렇습니다. 또뭐 발빠른 그런 스텝서부터 네. 하지만 뭐 중간에 점수가 많이 나면 순간적으로 나태해지는 모습도 있을 텐데 선수들이 전혀 그런 동요하지 모습 보이지 않아요. 않았습니다. 약점을 찾는다기보단 대처법을 찾는다는 느낌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네. 위협적인 개인 플레이, 대한민국의 플레이 스타일과 굉장히 흡사한 플레이입니다. 거의 또 다른 대한민국과 상대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오늘의 경기 내용으로만 보면요. 그렇죠. 일단 옵테달 역시 선수가 옵테달 선수 정말 대회 잘하네요. 승리팀 노르웨이 대회 이번 경기 MVP 옵테달 선수가 받습니다. 옵테달 선수를 보면 자꾸 이은비 선수가 떠올라요. 정말로 그런 플레이가 네. 연상이 되고요. 그렇죠. 강력한 모습으로 시종일관 코트를 누볐던 옵테달 선수가 승리팀 대회 MVP, 경기 MVP를 받았습니다. 판데이지덴 선수가 네덜란드 측에선 받지만 아주 네. 기뻐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우선 뭐 팀이 어느 정도 한두 골 전 것도 아니고 많이 졌기 때문에 선수들 표정이 사기가 많이 좀 어두워져 있어요. 떨어져 있을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로서는 상당히 아쉬운 이번 경기였고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본선 리그 1차전 경기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노르웨이가 네덜란드를 대파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마무리해야 할 것 같고요. 내일 경기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과 독일의 경기로 시작이 되죠.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제2경기도 있고요. 한국과 독일의 경기 그리고 그 이후 경기는 크로아티아와 노르웨이 경기 마지막 3경기 오늘 아쉽게 경기의 기세를 놓쳤던 네덜란드와 세르비아의 경기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은 아쉬웠던 경기였습니다만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경기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본선 경기 모든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이고요. 중계 아나운서 신인규, 해설의 조은희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